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든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예, 열처리 전문가의 메모, 열처리 노트, 일간공업신문사 일본 쪽 자료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니즈에 부합된 열처리 방법의 두 번째로요. 지난번 1번은 인장 강도 요구될 때, 두 번째는 피로 강도가 요구될 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로 강도는 피로 파괴는 반복 응력에서 생기는 파괴죠. 그 피로에 견디는 강도는 인장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상은 인장 강도 약 2분의 1, 50% 정도 되죠. 안전 측면에서는 3분의 1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피로 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장 강도의 절반이 피로 강도라고 되어 있죠. 피로 강도는 시그마 W는 2분의 1, 시그마 B 인장 강도로 표시가 됩니다. 인장 강도는 경도와 비례 관계죠. 대신 HB로 500 이하일 경우 있기 때문에 피로 강도도 경도와 관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는 HB는 500이고요. HRC로는 45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피로 최적 경도값, 내피로 최적 경도값이라고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로크의 경도기 10원으로 45가 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피로 강도를 필요로 할 때는 단검질 뜨임 조질, 그러니까 4단계 뜨임으로 해서 소로바이트를 만드는 거죠. 조질을 해서 HRC 45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로 구조용강, 그러니까 반복 하중을 받는 곳은 주로 구조용강에 쓰이는 곳이니까요. 구조용강 샤프트라든가 밸브라든가 스템이라든가 볼트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부품의 매스 이펙트, 질량 효과를 고려하여 대형일 경우는 특수강, 합금강을 쓰시고요. 소형일 경우에는 탄소강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필요에 강한 HRC 45를 경도를 45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단검질 뜨임, 조질, 4단계 때문에 소로바이트로 좋지만 오스템포도 있잖아요. 오스템포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오스템포로 해서도 등원 변토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죠. 물론 부품의 표면만을 고주파 단검질이나 침탄 단검질을 하여 잔류 압축 응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모재를 강인하게 하면 더욱 좋고요. 내피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뜨임 온도는 200도, 1단계 뜨임이죠. 좋고 경도도 표층은 HRC 50에서 60으로 외곽 내외 패턴. 그러니까 표면만 이렇게 경도를 높일 때는 45가 아니고 50에서 60 정도로. 내부는 좀 부드럽겠죠. 내부보다 더 낮았겠죠. 이렇게 해서 표면을 할 때는 이렇게 50에서 60 정도로 좋고요. 이상같이 HRC 45제는 필요에 강한 체질이 되는데, 이것은 표면 평활제의 경우이고요. 만약에 부식을 동반한다든지 표면 거침이나 노치 등이 있을 때는 피로 강도는 평활제의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반감되어 가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로 강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피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은 표면을 평활하게, 또한 부식이나 표면 거침 등의 노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단검질 시는 조질 경도 HRC 45를 목표로 하시고, 고주파 단검질 표면만 할 때는 잔류 압축의 이유를 고려하여 50에서 60을 높여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때 쇼피닝을 병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